아버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우의 유언이다. 너는 이 집에서 나를 보살피며 평생 살아야 한다고 하더구나. 한적한 고택의 서재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방 안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번뜩이고 있었죠. 제 남편 민우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코딩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IT 업계에서 천재 프로그래머로 불리며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죠. 그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 민우 씨, 점심 먹어요. 저는 남편의 옆에 다가가 그의 셔츠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조심스럽게 털어주었습니다. 민우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었죠. 서연아, 오늘은 햄버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 스튜 어때? 그의 말에 저는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나랑 민우 씨는 정말 안 맞는 식성이네. 그는 항상 이렇게 서양식만 고집했었지.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스튜를 끓여주는 일은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고 그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사랑했죠. 저의 이름은 서연. 평범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남편 민우 덕분에 사랑받는 아내라는 가장 소중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버님 김태수 교수님은 이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고전과 동양 철학을 연구하셨고 평생을 학자로 사셨죠. 그는 저와 민우의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수라는 아이가 우리 집안에 맞겠니? 하지만 민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 후로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서먹하고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버님은 1층에서 저와 민우는 2층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평행선을 걷고 있었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평온했던 저희의 삶은 그날 저녁 민우가 갑작스레 쓰러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연아, 아버님께 내 서재에 있는 상자를 꼭 찾아달라고 전해줘.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민우는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함께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민우 씨, 무슨 소리예요? 정신 차려요. 나랑 같이 살자면서요. 우리 아기 언제 낳을지 정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마치 저에게 던지는 수수께끼와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결국 제가 그의 마지막 부탁을 채 다 듣기도 전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저희 시아버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민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아버님께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저의 몸을 타고 흐르는 떨림은 아버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슬퍼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지만 그날 밤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 속에 담겨있는 슬픔을 엿보게 되었죠. 아버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잃은 아버님이었고 저는 남편을 잃은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둘 다 홀로 남겨진 존재였죠. 장례식 내내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지독한 병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죠.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서재에 있는 상자. 그 상자에는 대체 뭐가 들어 있었을까? 그날 저녁 아버님은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여기 민우의 유언장이 있다. 민우가 죽기 전에 나에게 남겼더구나. 아버님은 유언장을 든 채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나는 또 어떤 비극을 겪게 될까? 저는 아버님을 보며 그의 유언장에 담겨있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 서연은 내 아버지 김태수를 보살피며 이 집에서 평생을 함께하길 바란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평생을 함께 살라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며느리가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시아버지랑 한 집에서 살겠다고. 저를 향해 쏟아지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죠. 아버님,
민우가 저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남편은 나에게 내가 평생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저는 아버님의 말에 절망했습니다. 민우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은 제가 평생을 함께해야 할 사람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님과 저는 어색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1층에서, 저는 2층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살았죠. 저희는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서로에게 말을 거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 내가 정말 아버님과 평생을 함께해야 할까? 아버님은 저의 방 앞에 밥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밥상을 내려놓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보며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죠. 아버님은 저의 방 앞에 밥을 챙겨다 주었지만 저는 그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마음속에는 민우를 향한 그리움과 아버님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며칠 후 아버님은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 남편이 남긴 유언장에는 내가 평생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했다. 저는 아버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민우 씨를 잊을 수 없어요. 민우 씨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나도 안다. 나도 내 남편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내 남편은 너와 내가 서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란 것뿐이다. 저는 아버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고 있었죠. 나에게 남은 것은 아버님뿐이구나. 저는 아버님을 보며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아버님은 매일 아침 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고 저는 그가 좋아하는 스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조금은 이 집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의 미소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서연아, 내 남편은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랐을 거야. 아버님은 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저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울지 마라. 내 남편이 슬퍼한다. 저는 아버님의 말에 눈물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서로에게 위로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버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식사 시간, 아버님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 남편은 너에게 어떤 사람이었니? 저는 아버님의 물음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우 씨, 저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울컥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울어도 된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내 남편은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기를 바란 것뿐이다. 저는 아버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조금은 아버님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죠. 아버님과 저의 관계는 가족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선 사랑을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저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내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시아버지랑 사랑에 빠져. 아버님의 누나,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고모님이 되는 분이 집에 들이닥쳐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서연이는 내 아들의 아내였다. 하지만 이제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아버님의 말에 시고모님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미쳤어?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 아버님은 시고모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사랑한다. 그리고 서연이도 나를 사랑한다. 그 말에 시고모님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내 남편을 배신한 거야. 내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 그것도 시아버지를. 저는 시고모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걸까? 가족들에게 저희의 관계를 들킨 후 저희는 온 동네의 수군거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저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평범한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걷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아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버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서연아, 괜찮다. 울어도 된다. 저는 아버님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아버님, 저는 아버님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저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왜 떠나려는 거니? 제가 아버님께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버님은 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나는 혼자 남게 된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저는 아버님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진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님과 함께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피해 저희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향한 소문은 이미 서울까지 퍼져 있었고 저희는 또다시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는 정말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는 아버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서연아, 괜찮다. 울어도 된다. 저는 아버님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를 떠나기로 결심했죠. 서울에서의 삶은 저희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은 여전히 저희를 쫓아다녔고 저희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죠.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저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님을 사랑해. 그 사랑을 지킬 거야. 저는 아버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고 말없이 울었죠. 그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찮다. 울어도 된다. 저는 아버님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었죠. 저는 저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SNS에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의 시아버지입니다. 저희의 사랑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의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사랑은 죄가 아니다. 단지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 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남편을 잃고 외로웠고 시댁 식구들에게 외면당한 적이 있다. 위선적인 도덕에 맞춰 거짓으로 사느니 감정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낫다. 저의 글은 온 세상에 퍼졌고
저희는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당당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을 지켜냈죠. 세상의 모든 편견과 비난을 딛고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든 서연과 태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스캔들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편의 유언으로 시작된 기묘한 동거는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서로의 외로움과 상실을 보듬어주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낸 그들은 결국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도 쏟아지는 박수갈채도 없었지만 그들의 결혼은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통념에 갇히지 않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그리고 당신의 사랑에 얼마나 솔직할 수 있는가? 아들아, 평생을 살면서 내가 올곧게 살았고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결코 내 자신 앞에서 고개 숙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렴. 사랑은 누군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이었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세상 모든 편견을 이겨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